신규 확진자가 느는데 충북의 위중증 환자 병상은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 환자의 유입으로 지역 발생 환자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전국적으로 1일 총파업을 벌이면서 도내 일부 학교에서도 급식과 돌봄 교실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방협의체가 균형 발전을 전담할 국회 상원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장애인 돌봄 시설에서 후원금 강요 논란이 터졌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곳이어서 돈의 성격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0명, 충주 5명, 제천 3명, 단양 1명, 음성 29명, 진천 4명, 보은 2명, 옥천 1명입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9,017명, 누적 사망은 92명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된 가운데 충북의 코로나 확산세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작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 한파에도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지난달 말까지 하루 평균 700명씩 다녀갔는데 요 며칠 사이 800명 안팎으로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불과 20명대이던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들어 59명으로 2배 넘게 치솟더니 오늘 하루에만 75명이 추가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많아지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차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송하는데 몇 번씩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수도권처럼 증가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과부하가 걸릴. 문제는 정작 가장 중요한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입니다. 당장 24시간 집중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96.9%, 남은 병상은 단 1개로 사실상 다 찼습니다. 준증증 환자 병상 역시 남은 건 3개뿐입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비수도권 잔여 병상의 70%는 수도권 환자들을 입원시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수도권 환자들이 계속 내려오면 도내 중증 환자들을 감당할 병상 확보가 시급합니다. 병상 설치는 단시간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타 지역으로다가 저희가 확진자들을 전원 보내는 방법도 있고. 방역당국은 일반 확진자 병상도 현재 20%밖에 여유가 없다며 이달 중으로 병원 4곳에서 80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처우 좀 개선해달라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충북에서도 400여 명이 동참했는데 일부 학교는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 교실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점심 준비로 분주해야 할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실은 텅 비었고 조리기구도 멈춰섰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이날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가 제공됐습니다. 총파업으로 인해서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라든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대체식을 좀 추진한다든지. 전국 동시 파업에 동참한 충북의 교육 공무직은 급식 종사자와 돌봄 교사를 포함해 420명. 도내 63개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6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명절 휴가비, 근속수당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도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명절이라든지 이런 기본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모두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방이라든지 대체식을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긴 하죠. 이게 두 번째잖아요. 아이들 밥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마음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 주 중으로 노조와 교섭을 재개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 출신 김영희 작가의 닭종이 작품 전시 위주로 추진되던 제천 시립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천시는 지역 미술 문화를 포괄하는 공립미술관 조성을 목표로 중장기 소장품 확보 계획을 수립한 뒤 지역 내 반대 의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체부의 주문에 따라 지역 미술 문화를 포괄할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수년간 지역 작가의 작품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닭종이 예술가 김영희 작가 작품을 주축으로 시립미술관을 계획해온 제천시는 사업 계획 등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사전 타당성 평가를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개헌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와 의회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휘둘리지 않는 지방자치를 헌법이 보장하게 하고 균형 발전을 전담할 상원제 국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건데요. 정작 대선 주자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선 공약 채택.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 전국 4대 지방협의체 대표들이 한날 한시에 국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됐지만 모든 법령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단 2개뿐입니다. 그것도 법령의 범위 내로 정해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 없는 법률 재개정을 통해 의무와 책임만 부여하고 국비 보조, 공모, 예타 제도 등으로 정부가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배경이라는 겁니다. 실제 충북만 해도 지난해 총사업 건수의 41%, 총사업 비율 70%가 국비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차기 정부가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할 수 있게 개헌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미리 준비할 지방분권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 지방 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들이 지방분권 실현을 담보할 또 하나의 필수 요소로 주장하는 건 상하원 양원제 국회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선두에 있는데 지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지금의 단원제를 보완해야 지방의 목소리가 수도권을 넘어 정부에 전달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의 국회가 하원을 구성해 다수를 대변하고 새로 만든 상원은 17개 시도에 의원을 3명씩 동수 배분해 지역성을 대표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을 전담하면서 사회 갈등 조정과 정부 예산, 법률의 제2회복권을 갖습니다. 지방을 대변할 보루가 국회에, 중앙정부에 아무 데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권이나 균형발전은 하나의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저는 상원제다. 요구는 거센데 정작 대선 주자들과 국회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국회 토론회 2번에 주요 정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현 대통령, 국회의장에게도 건의했지만 유언합니다. 김동연 예비후보가 양원제는 국론 분야를 조정할 좋은 제안이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우선이라고 언급한 정도입니다. 지방에 올 때마다 균형 발전을 부르짖는 대선 주자와 정당들. 지방 정부가 원하는 균형 발전은 누가 약속할지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의 한 장애인 부모회 내부에서 후원금 강요 시비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회가 돌봄시설 건립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장애인 돌봄시설,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돌봐주는 곳입니다. 장애인 부모회가 지난 2019년 1월 인가받은 이 시설에는 같은 해 6월부터 연간 4억 원 안팎의 지자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회가 초기 운영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돌봄 장애인 부모에게 이용료와는 별도로 후원금을 요구했습니다. 주저하는 부모에게는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사실상 강요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회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모금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돈은 당시 시설 설립과 운영을 맡은 장애인 부모회 간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저에게 돈 1,0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보증금을 갑자기 내라고 통보를 받아 냈습니다. 당시 돌봄시설을 추진했던 장애인 부모회 대표는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운영비 조달을 위해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모은 기금은 부모회가 법인을 만든 후 법인 계좌로 넘겼다고 반박했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후원금을 받으며 다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 용도로 쓰고 동의하면 상관없다고 해서 그렇게 빌렸고 또 후원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쪽쪽 그 부분은 상환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청주시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후원금 명목에 추가 돈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자금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주민들과 인근 산업단지 입주업체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 7금에서 목행 구간 선형 개선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선 고속화 사업 국토부 노선대로라면 2개 마을을 관통하고 기존 생활권도 피해를 입는다며 노선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청주, 오송, 충주, 제천 봉양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충주 도심을 통과하는 7금, 금릉동, 목행동 3.5km 구간을 놓고 주민 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시군 의원들이 오늘 충북도 의회 앞에서 대선 필승 충북 선출직 공직자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촛불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바람과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아직 수행해야 할 임무가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부터 앞장서서 믿음직한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충주시 주덕읍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600제곱미터짜리 공장 3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3년 전 작업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클렌코 법인과 전 대표에게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해당 공간의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와 죽음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부검 검증서와 의사소견 등을 토대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인지 협심증 등 심장 질환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클렌코 사업장에서 소각장 배출구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5m 높이에서 수조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내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고 일반 전형 입학 온라인 원서 접수가 교육청 내 전산망 마비로 인해 이틀 연장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고입행정 업무 시스템인 나이스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부터 접속 장애 현상이 생김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였던 원서 접수 기간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발생 하루 뒤에 복구가 완료돼 접수가 진행되고 있고 원서 접수의 경우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가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5만 원의 생일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충주시는 이런 내용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례에는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해 군경과 고엽제 전후의 목욕비를 월 2회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음성군이 이달 한 달 동안 음성 행복페이 10% 캐시백 지급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기존 월 70만 원 결제 시 7만 원까지 캐시백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나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12월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결제하면 10만 원의 캐시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